코끝이 약간 이 정도 위치에 있어야 되는데 너무 이렇게 위에 코끝이 존재하는 느낌이 드는 거잖아요. 과거에 수술하신 분들 이런 스타일로 수술하신 분들이 되게 많이 있었어요. 20분 걸렸나 30분 걸렸나 이런 방법의 특징이 코끝 모양을 좀 원하는 대로 뭔가 만들어줄 수가 없는 단점이 있거든요. 이거 첫 번째 사례는 이제 왼쪽 사진 보면 보형물이 이제 한쪽으로 좀 치우쳐 있고 피부도 좀 뺀질뺀질하게 약간 음영감이 한쪽에 강하게 느껴지잖아요.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보형물 자체를 제거하고 콧대에다 이제 자가진피를 사용한 거거든요. 부드럽고 동글동글하고 이런 거 원하시는 분들은 약간 이렇게 수술하시면 괜찮을 수 있어요. 근데 높이는 어쨌든 뺨으로써 그냥 뚝 떨어지지 않게 자가 조직을 좀 활용하는 수술을 했다, 그런 정도의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좀 이렇게 보형물이 좀 약간 티가 나고 한쪽으로 좀 치우쳐 있다, 이런 걸 좀 이렇게 똑바르게 하고 대칭을 맞춰주고 좀 더 자연스럽게 보이게 하고, 이런 어떤 방향의 재수술이죠. 이 경우는 좀 어떻게 보면 되게 좀 흔한 내용 중에 하나인데, 실리콘을 써서 콧대 위주로 수술을 한 거죠. 과거에 이제 되게 심플하게 코끝 연골 이식 이런 걸 전혀 하지 않고 콧대 위주로만 한 거죠. 코끝 성형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거 좀 이렇게 납작한 그런 경우거든요. 그리고 이제 보형물이 위에서 끝나니까 코끝이 약간 이 정도 위치에 있어야 되는데 너무 이렇게 위에 코끝이 존재하는 느낌이 드는 거잖아요. 콧대 보형물을 이제 새로 좀 교체를 하고 코끝을 이제 연골 사용해서 이제 조금 높이는 수술을 한 거죠. 과거에 수술하신 분들 이런 스타일로 수술하신 분들이 되게 많이 있었어요. 얘기하다 보면 수술하는데 한 20분 걸렸나 30분 걸렸나, 비계방으로 해서 한쪽 콧구멍만 이렇게 절개를 하고 콧대에다가 실리콘만 딱 넣어주고 봉합하면 끝나는 거죠, 수술이. 이런 방법의 특징이 코끝 모양을 좀 원하는 대로 뭔가 만들어줄 수가 없는 단점이 있거든요. 오히려 콧대보다 이제 코끝에 대한 어떤 높이 변화가 필요하니까 여기는 이제 연골을 사용해야 되는 거죠. 이 경우는 이제 조금 부작용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죠. 구축 현상의 전형적인 모습이 되는데, 이제 이런 경우에 보형물을 이분은 제거하고 이 콧대 높이는 그냥 원래 콧대 높이가 된 거예요. 코끝은 늘리고 비대칭 있는 거를 수술해서 교정한 거죠. 그러니까 이분은 실리콘 썼고 구축이 맞는데, 제 수술은 실리콘을 빼고 캡슐을 제거하고 다시 실리콘 안 쓰고 진피도 사용하지 않고 코끝만 교정을 한 거죠. 되게 뭐 좀 편안한 모습으로 되는데, 물론 이제 높이에 대한 아쉬움은 좀 있을 수도 있는데, 약간 이렇게 부작용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제 보형물 같은 건 더 이상 쓰고 싶지 않아 하시는 분이고, 그런 경우니까 약간 이렇게 이제 수술을 진행한 거죠. 그러니까 사실 이제 많은 경우에 재수술을 해서 그 부작용으로 인한 어떤 뭐 모양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데, 그런 어떤 염증 반응 구축이 있었던 분들은 보형물을 좀 안 쓰는 경우가 실제로는 제일 많고, 예외적으로 심하게 붓고 이런 반응은 없었는데 길이만 조금 짧아진 경우고 높이가 너무 낮아지기 원하지 않는 분들은 보형물을 새롭게 다시 쓰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. 상담하다 보면 좀 불필요한 걸로 재수술 하시려는 분들도 있어요. 이 정도라면 그냥 안 해도 될 것 같은 문제인데, 환자는 그거를 좀 크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거든요. 의사 입장에서 봤을 때 원하시는 방향이 본인의 조건에서는 좀 만들어지기 좀 힘든 어떤 특정한 형태를 요구한다든가 이러면 본인도 어떨 땐 좀 기대치를 낮춰야 된다는 거를 설명을 드릴 때가 있거든요. 다 좋아지지 않는 경우에도 이 정도만 좋아지면 수술할 만한 가치가 있다면 그건 재수술을 하는 게 좋겠죠.